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강인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현 대표팀이 몇 개 그룹으로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나이에 따라 친분이 나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평상시 친분이야 나눠지더라도 경기하는 동안에는 하나가 되면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은, 이번 한국 대표팀은 4강전 요르단 경기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극복을 해야 할 매우 심각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차기 감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강인 선수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은 난리인데 말입니다. 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의 축구 대표팀도 지금 파벌이 나눠져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 국가대표 소집되는 선수들이 뭐 20 몇 명 소집되고, 이게 나이가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 선수들끼리 친해지는 건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크게 보면 지금 한국 국가대표는 92 라인, 96 라인, 01 라인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92 라인이 이제 1992년생 출생된 선수들인데,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이재성, 김진수 이런 선수들이 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의 최고참급이죠. 네. 나이가 이제 32살이고요. 96 라인 지금 뭐 27, 28 한창 중견, 한창 지금 전성기를 구가할 선수들이죠.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96 라인입니다. 이렇게 96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1 라인이 막내급인데 바로 이강인 선수 그리고 오형규 선수 두 선수가 01 라인으로서 이제 막내급이고, 이 두 선수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99 라인이라고 99년생 그 정우영,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정우영, 또 홍현석 이런 선수들이 99년생,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98년생 서령우 선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99년생, 98년생들이 지금 이 01 라인에 붙어서 같은 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친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라인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노장, 뭐 30대 초반에게 노장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어찌됐건 최고참급, 그다음에 중견급, 신예급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앞에 최영호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또래가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는 건 인간 속성상 당연하고요. 당연하죠. 예. 대표팀도 그래서 항상 보면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라인이 갈라지는 건 있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라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들 간의 균형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 최고참급과 그 중견, 신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이게 손흥민을 비롯한 92 라인은 군대로 치면 이제 병장급이죠, 병장. 김민재, 황희찬의 96 라인은 이제 상병급입니다. 한창 끝발이 있는 실세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01 라인은 이제 일병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무반에 보면 병장들, 상병들, 일병들이 좀 조화를 이뤄야지 그 내무반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역대 대표팀 보면 그런 면에서 조율이 잘 됐는데, 현재 대표팀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장들, 상병들, 일병들이 좀 따로 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하극상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그래서 심각한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어떤 면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자 최고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외로운 거죠.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92 라인이 사실 거의 와해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본인도 강한 카리스마로 이 어린 친구들을 누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92 라인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2 라인은 2018 그 러시아 월드컵, 2018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19 아시안컵 요 세 개 대회를 거치면서 이 92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이고, 그 다음에 장신 공격수 김진욱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김진욱 선수, 그리고 이제 풀백
이용 선수, 지금 현재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조현우 선수, 황의조, 이승우 이런 선수들이 이승우는 아니고 황의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9위 라인의 핵심인데 김신욱이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사라졌고요. 황의조도 지금 그 스캔들 때문에 몰카 파문 때문에 대표팀에서 제외됐죠. 이용 선수도 이번에 뽑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조현우 선수 정도가 지금 남았고 앞서 말씀드린 이재성, 김진수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선수들이 손흥민도 그렇지만 뭐 카리스마 있게 후배들을 누를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이강인 자체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으면서 손흥민을 제외하면 다른 9위 라인보다 더 잘 나가는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 9위 라인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9위 라인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금 그 국가대표팀을 주장으로서 통솔하는데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현우, 김진수, 이재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옆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네. 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그게 또 뭐 그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뭐 선수들의 어떤 좀 성향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손흥민도 그렇고 조현우나 김진수, 이재성도 그렇고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손흥민 외에 뭐 이재성 선수도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좀 스타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조현우, 김진수 같은 경우도 잘해주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강인을 누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나마 황의조가 있을 때는 황의조 선수가 후배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9위 라인에서 좀 후배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황의조가 하고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이 됐는데, 황의조 선수가 지금 개인적인 몰카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더 외로워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을 통제할 만한 선수가 지금 9위 라인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네. 사실 군대에서도 뭐 지금 병장, 상병, 네. 일병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모든 주축 그 이 세대는 지금 이 상병이 돼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도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96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중요하죠. 텐데 이 96 라인은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서 뭘 어떻게 좀 이렇게 네. 뭔가를 이렇게 조화를 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지금 입장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9위 라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꺾여진 병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9위 라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병급에 상병이 해당하는 나서야죠. 96 라인 좀 해줘야 되는데 96이 사실 멤버들도 좋죠.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같은 국가대표 주축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세게 나가면은 이강인을 비롯한 막내급들을 좀 통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 기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96 라인은 또 뭐라 그럴까 9위 라인과 하나가 되기보다는 독자적인 좀 그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을 비롯한 9위 라인과도 약간 거리가 있고 이강인을 비롯한 01 라인과도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자기들이 어떤 독자적인 그런 그룹으로 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 01 라인을 견제하기보다는 그 막내 그룹인 이강인 그룹을 통솔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앞가림만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국가대표로 활약할 때는 이 중견 그룹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제 이강인이 너무 선을 넘었고 그것도 보통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96 라인이 좀 9위 라인에 동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대표팀에 뽑히면 황희찬, 김민재도 국가대표 합류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96 라인이 9위 라인에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평소에 국가대표팀을 관리할 때 좀 더 96 라인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탁구 치고 있는 그 이강인이한테 이렇게 오라고 고만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황희찬이 쪽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손흥민이 그렇죠. 고참이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중간 고참이 야야 일로 봐라, 야 저 고만 좀 치고 일로 와라.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손흥민이 나서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좀 일이 좀 이상하게 됐죠.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 분위기가 다 와야 그렇죠, 되는 와야 거예요. 되는,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죠. 네, 이강인이 너무나 셌던 건데. 네, 성격이 셌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 네. 월드컵 4강 슈나가 네. 2002년도에 2년,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선후배 관계가 어땠어요? 굉장히 그때가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네. 좀 이상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김병집, 최용수, 뭐 이훈재 이런 선수들이 고창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창급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고요. 그리고 많았네. 많았네요, 숫자도. 네, 홍명보, 황선홍, 뭐 최용수 이런 선수들을 네. 후배들이 감히 건드릴 수도 없었고 또 카리스마가 카리스마도 대단했어요. 넘쳤고요. 네. 그 밑에 중간 세대 지금의 황희찬, 김민재라고 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안정환, 김남일, 이을용 등입니다. 네. 근데 안정환, 김남일, 이을용이 굉장히 무서운 선배들이었고 네. 뭐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막내급이 그때 이제 박지성, 이천수 같은 이제 막내 세대인데 이천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이강인과 비슷하게 맞아요. 보통 성격이 아닌데 워낙에 중간급도 세고 네. 고창급도 세다 보니까 이천수도 완전히 성질 죽이고 아주 고분고분한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2002 대표팀 경우에는 고창급이 나설 필요가 없었고요. 중간급이 워낙 셌기 때문에 안정환, 김남일, 이을용 같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명보나 황선홍 같은 선수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안정환이나 이런 선수 불러서 야 좀 후배 관리 좀 해야지 뭐야 한마디만 하면 안정환이나 이제 Yes, 김남일, 이을용 선수들이 알아서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뭐 홍명보 같은 선수들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기 반장이 이제 김남일, 이을용, 안정환이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후배들이 굉장히 두려워한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안정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2002 세대가 굉장히 군기가 잘 잡혔다. 지금과 비교하면 그런 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2002년도 시절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천수 선수가 자서전을 이제 나중에 낸 걸 보면 예. 그 당시 2002 대표팀 때 뭐 평가전하고 경기할 때 자신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잡았을 때 황선홍 선수가 이제 공격수니까 공 달라고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공을 안 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황선홍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안 줬는데 하프타임 들어가니까 황선홍이 자기한테 오더니 천수야 공 줘. 왜 공 안 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천수가 순간 짜증이 났다고 그럽니다. 짜증이 나서 대선배지만 황선홍한테 아니 그때 공격수는 형 혼자였고 형 주변에 3명 있었어요. 공 주면 뺏겼을 텐데 내가 그래서 공을 안 줬던 건데 그러니까 황선홍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줘. 앞으로는 무조건 내가 달라면 줘. 이렇게 그 이천수가 알았어요. 앞으로 무조건 패스할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있는데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잘 넘기잖아요. 너무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천수 같이 개성 넘치고 이 한 성깔 하는 선수도 결국은 넘어갔다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2002 팀이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이강인 같은 성격이면 말이 안 통하겠죠. 이런 말이 통할 수가 없는 성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2002년은 그렇고요. 네.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었던 2006년 때는 어땠습니까? 그게 2010년인데요. 아, 2010년이죠. 2010 남아공 2010년. 제가 잘못 네. 적었는데 그 허정무 감독 지도하에 그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첫 원정 16강 진출했는데 그때 이제 박지성이 이제 주장이었고요. 네. 이훈재, 김남일, 안정환, 이영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최고참이 됐고요. 중간급이 그때 이제 기성용, 이청용, 차두리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그 박지성은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강하진 않지만 워낙에 그 당시 최고의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했고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해도 후배들이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고 또 뭐 이훈재, 김남일, 안정환이 있으니까 고창급들도 확실했고 특히 이제 중간급인 기성용, 이청용, 차두리도 보통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간급이 확실하게 어린 선수들을 잡아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구 조화를 이루면서 16강 진출했고 지금도 기억나지만 우루과이와의 16강전도 굉장히 잘했는데 이 아쉽게 정성용 골키퍼가 좀 뭔가 좀 막을 수도 있는 걸 잘 못 막으면서 아쉽게 졌지만 아마 골키퍼만 좀 활약을 해줬으면 충분히 8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다. 역시 신구 조화가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2002년도 네. 또 2010년도 이 두 월드컵의 대표팀들과 지금 대표팀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대표팀이 부족한 건 부족한 뭐예요? 거는 확 드러나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최고참급 중에 카리스마 있고 그런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를 좀 옆에서 도와줄 만한 카리스마 있는 고참급이 좀 없고 중간급
예전에 그러니까 홍명보, 황선홍, 박지성 같은 고참급이 없다는 게 크고 중간 세대 뭐 예전으로 치면 안정환, 김남일, 이을용, 기성용, 이청용 같은 실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이런 중간 세대 뭐 김민재나 황희찬, 황인범 정도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실력은 있는데 축구 선수로서 실력은 있는데 어떤 팀 내의 기강을 잡을 그런 카리스마가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정환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기강 코치로 들어가면 되겠네. 아, 좋네요. 좋으신 네? 생각입니다. 기강만 네. 잡는 코치.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감독이 주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도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딱 네. 뭉칠 수 있게 만들어야 당연하죠. 되는데 네. 그걸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할 네.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한 것도 이제 유로당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지금 와서 보면은 단순히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가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감독이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고 또 일부 고참급들이 손흥민이 직접 갔는지 다른 고참이 갔는지는 지금 얘기들이 엇갈리니까 정확한 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고참급이 가서 건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에 가서 제 뛰게 못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다른 이제- 고참들이 가서 네. 했을까 다른 같- 고참일 네. 거예요. 네. 근데 어찌 됐건 클린스만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기용했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아 이거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예, 네. 그런 무력감도 느꼈을 것 그럼요. 같고요. 네. 또 실제 경기에서 이강인이 자기한테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패스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대표 은퇴까지 시사한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감독이 이제 들어오게 됐으니까 네. 새로운 그렇죠. 감독이 얼마나 새로운 그 국가대표팀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기량도 중요하지만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잘 된다면 뭐 손흥민 선수가 다시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새 감독이 새로운 코칭 스텝을 잘 구성해서 좀 국가대표에 걸맞는 캐릭터를 가진 선수들을 좀 네. 소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